네, 오늘 장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5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자, 지금 막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오늘 장에 대한 지수 정리만 먼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34.69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1944.76으로 종합주가지수가 마쳤고요. 코스닥은 3.65포인트가 빠지면서 569.7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를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5월 10일 마감 시황입니다. 네, 전일 금통의 기준금리 인하와 옵션 만기림에도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코스피 지수 오늘 하루 만에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오전장에서 이미 1960선을 내줬는데요. 이 오후장 들어서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가 더욱더 강화가 됐습니다. 결국 지수는 1950선마저 붕괴가 되고 말았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엔달러 환율이 100엔대를 돌파했다는 이 소식과 함께 철강과 자동차, 항공 등 이러한 업종들이 내림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34포인트대의 내림세입니다. 이 큰 폭의 하락세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1944포인트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에 전일 매수세를 보였던 외국인 하루 만에 또다시 돌아선 모습인데요. 오늘 외국인이 2천억 원의 매도 우위, 기관 역시 2천억 원입니다. 지수 쪽에서 지수 방어 나섰지만 결국 지수는 장 지켜내지 못하면서 하락으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봅니다. 전일 약세장을 펼쳤던 코스닥 오늘 이틀째 하락 흐름이 펼쳐졌습니다. 전일에 이어 외국인과 기관 오늘도 동반 매도세 나타냈는데요. 장중 570선이 붕괴가 되고만 코스닥 지수 오늘 마감 종가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3포인트대의 내림세입니다. 결국 570선은 지켜내지 못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569선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전일과 같은 흐름입니다. 매도 우위 나타냈고요. 개인 쪽에서는 549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100엔대를 돌파한 가운데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00원을 상향 돌파하면서 장 출발했습니다. 이 급등세를 연출했는데요. 이 종가 현재 살펴보면 15원의 오름세입니다. 이 시초가 대비 큰 폭의 상승세가 이어진 하루인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06원 70전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낙폭이 더욱더 깊어지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147만 6천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오늘 현대차 3인방 이 엔저시마의 연일 하락세입니다. 2%, 현대차가 현대모비스 역시 2%에 가까운 내림세고요. 기아차가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 3%대의 하락세 보이며 52,1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SK하이닉스 강보합권입니다. 한국전력과 신한지주 1%대의 하락세에 이어진 모습인데요. 특히나 한국전력 오늘 실적을 내놨는데 이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내림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한국전력은 29,5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2%에 가까운 상승세입니다. 28,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파라다이스 오늘 강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1분기 호실적 발표하면서 장중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23,9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서울반도체와 동선인 1%대의 내림세, SK브로드밴드 2%대의 강세 보이며 5,3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GS홈쇼핑 1%대의 상승세입니다. 오늘 CJ ENM이 시총상위 12위 중에서는 가장 큰 폭의 강세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4%대의 상승 흐름 보이며 36,8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봅니다. 엔달러 환율이 100엔선을 돌파한 가운데 자동차주 동반 하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현대차가 2% 밀리며 18만 9천 원, 기아차가 3% 밀리며 52,1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역시나 자동차 부품주도 밀렸습니다. 현대위아가 2%, SL이 6%에 가까운 하락세가 연출된 하루입니다. 이 엔달러 환율이 100엔대를 돌파했다는 소식과 함께 자동차주를 비롯해 오늘 철강과 항공 역시 밀렸는데요. 먼저 철강주부터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포스코 1%대의 낙폭 보였습니다. 주당 4,000원씩 밀린 하루고요. 현대제철과 고려아연, 현대하이스코 모두 3% 이상의 낙폭 보이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항공주 살펴봅니다.
대한항공이 2%에 가까운 낙폭입니다. 오늘 35,9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아시아나항공은 막판 들어서면서 강보합권 올라섰습니다. 오늘 5,32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반면 이 같은 엔달러 환율이 약세 흐름을 보이는데 수혜가 기대되는 테마주도 있는데요. SBI 계열사주입니다. SBI 모기지가 3%대 강세 보이며 14,450원에 SBI 인베스트먼트가 5%, SBI 글로벌 상한가 도달한 모습입니다. 오늘 466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네요. 전일 기준금리 인하 효과에 급등세를 보였던 건설주 오늘 하루 만에 동반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GS건설 3%대의 내림세입니다. 31,8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두산건설과 대우건설이 1%대의 낙폭, 대림산업 2% 밀립니다. 오늘 85,3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전자결제 관련주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수익성 개선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상승세 이어졌습니다. KG 이니시스가 3%, 한국사이버결제가 4%대의 강세 보였고요. 이어서 다날 역시 강보합권 지켜내며 오늘 13,6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오늘 약세장이 이어진 가운데 통신주는 동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LG유플러스가 2%대의 강세에 SK텔레콤이 장마치면서 보합권 돌아섰네요. KT는 1%대의 상승세 지켜나가면서 오늘 38,8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영일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장 정리부터 부탁드리죠. 예, 금일 코스피는 34.7포인트 하락한 1944.75포인트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100엔을 돌파를 하고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를 상회하면서 투자 심리가 지금 급격히 위축이 되면서 코스피는 좀 추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전일 옵션 만기일에 현선물 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였던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순매도로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업종별로는 통신업종이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요. 0.24% 상승을 했고요. 보험업종이 0.89%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철강과 자동차 업종은 각각 2.8% 그리고 2.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수급이 지금 상당히 아직은 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지금 박스권을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대략 1900에서 1980포인트의 박스권을 당분간 좀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전망은 어떻게 내리십니까? 일단은 그 엔달러 환율과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조금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 수급이 본격적으로 좀 돌아서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대외 변수들이 코스피 상승을 좀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일단은 나올 만한 뉴스 플로우들은 좀 다소 긍정적인 쪽보다는 오히려 안 좋은 쪽의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유럽의 지금 경기 우려가 좀 재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로존 1분기 성장률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그 유럽 쪽의 경기 상황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 국면에 좀 들어서는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는다면 아마 시장 조정에 좀 빌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5월 18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시장에 다소 좀 부담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다음 주에도 외국인들 수급이 본격적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면은 기간 조정을 다소 좀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은 외환 시장 쪽이 다소 좀 빠르게 좀 안정이 되는 모습들이 보여야지만이 본격적으로 저점을 좀 확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지금 싼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900포인트 초반은 코스피의 지지선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결국엔 대외 요인들 그리고 외환시장의 요인들을 고려를 했을 때 다음 주에는 일단은 경기 민감주보다는 오히려 내수주라든지 서비스 업종 등 다소 방어적인 업종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엔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100엔대까지도 이제 본격적으로 밟나 본데요. 수출주에 대한 전망과 대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100엔대에서의
돌파한 이후에 지금 N달러 환율이 100엔대를 좀 돌파를 했는데요. 지금 수준은 다소 지금 과한 단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속도가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은 국내 수출주들에 대한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다만 투자 심리가 100엔대를 넘어가면서 상당히 지금 위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N달러 환율이 속도 조절에 나서는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한 이후에 국내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IT 업종은 본격적으로 저점을 조금 모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N달러 환율이 좀 안정세를 찾기 이전까지는 다소 불안한 좀 주가 흐름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영일 연구원과 함께 이번 주에 대한 마감과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함께 고민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 수급 분석해봐야죠. 샘플러스의 김형근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의 수급별 특징, 또 업종별 특징을 정리를 해주십시오. 예, 오늘 코스피 지수가 1944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제 이제 깜짝 금리 인하 이후에 시장이 마치 2000포인트 정도를 좀 기대를 할 만한 그러한 또 기대감을 줬었는데 오늘 고스란히 다 반납이 되고 오히려 좀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이 한 1.7% 정도 좀 하락 마감이 됐고요. 좀 하방의 압력을 가진 상태로 주말을 좀 맞이하게 됐는데요. 수급적인 부분이 역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인들이 한 천표를 좀 보시면 어제 이제 1,000억 정도 이상 샀죠. 한 1,400억 정도 외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왔었는데 오늘 고스란히 1,700억 정도 그대로 매도가 좀 나왔고요. 어제 같은 경우 좀 프로그램 매수세의 성격이 좀 강했던 거죠. 선물 같은 경우도 좀 어제 이 선물의 의미를 좀 상당히 좀 보고 있었는데요. 11,000계약 이상 매수를 했다가 오늘 또 13,000계약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우리가 큰 반짝 좀 약간의 좀 효과 부분 그런 부분 깜짝 금리 인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역시 이제 외국인들의 현물에서의 매수의 기조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좀 탄력적으로 상승하기에 좀 어려운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당분간의 어떤 박스권의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시장이 어떤 하락으로 전환되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1900선에 대한 다시 한번의 어떤 테스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당분간 1920이라든가 1980이라든가 이 사이에서 어떤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일에 의해서 코스닥도 현재 지금 외인과 기관이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조정을 받으면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 견조한 흐름이지 않나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수가 지금 569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약간의 이제 종목의 어떤 슬림화라든가 좀 압축, 투자 대상의 어떤 축소 부분, 이런 부분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적을 계속 발표를 하게 되면서 실적이 좋지 못한 종목들이, 연일 좀 충격들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닥 종목은 아니지만, 락앤락이 오늘은 또 하한가를 갔었죠. 일전에 AVCNC, 또 락앤락, 이러한 종목들의 실적이 나쁜, 안 좋은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좀 이렇게 하락하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투자를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실적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금 현재 차트를 좀 보시면 오늘 음봉이 상당히 전일의 양봉 부분을 그대로 다 훼손을 해버리는 그런 음봉을 좀 맞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어제 이 부분을 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틀 전에 종가가 1956포인트, 오늘이 지금 1944포인트, 한 11% 정도, 15포인트 정도 하락을 한 거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좀 추가적인 전일의 상승 부분을 제외한다면 그 전일에 이어서 추가적인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만 여전히 추세적인 부분이 좀 문제가 없는 그러한 흐름으로 보입니다. 오늘 5일선을 약간 훼손하는 그러한 조정이 좀 나타났지만 아직까지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쪽에 서울 반도체라든가 CJ ENM이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을 보자면 코스닥 시장이 좀 꺾이는 흐름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전자결제 섹터 이런 쪽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도 보여줬었는데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을 시도하고 이런 흐름들을 보여줬죠. 코스닥 시장 자체 부분이 좀 약세로 전환되기에는 좀 어렵다. 약세 전환이 어렵다는 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 그러한 흐름들 여전히 좀 진행이 돼가고 있다. 종목별로 좀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코스피 쪽 지금 업종별로의 오늘 수급을 좀 보면
일단 뭐 오늘 전반적으로 다 매도가 나오게 됐죠. 전기전자 쪽을 또 집중해서 좀 매도가 나왔고, 삼성전자가 2%가 넘게 좀 하락을 하게 됐죠. 운수 장비 쪽, 자동차, 엔화에 대한 부분이죠. 역시 이제 수출주들이 좀 영향을 받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화에 대한 부분. 100엔에 상회하는, 달러엔이 100엔을 상회하는 그러한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사실은 기정사실화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장이 좀 이렇게 과도하게 좀 반응을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 과도하게 반응을 했다는 느낌이 드는 건 전일에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 쪽도 1900선을 확인을 하고 나서 단기간에 좀 상당히 1970, 80포인트까지도 가파르게 좀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조정을 받고 있다. 어제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좀 하락폭이 좀 큰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일전에 전략적인 부분은 일전에 기존에는 계속 이제 코스닥의 어떤 중소형 종목이라든가 뭐 추세 유지 종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계속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는 지금 이제 낙폭 민감주들 중에서 뭐 화학 쪽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서서히 또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포트를 좀 재편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낙폭의 민감주들 일부 포트 편입과 여전히 좀 강한 중소형주 종목들 코스닥 쪽에 실적이 기반이 되는 이러한 종목들은 우리가 뭐 지속적으로 포트의 구성상 이렇게 균형을 좀 맞추면서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향후에 뭐 하방으로 꺾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슈와 함께 등락을 나타낸 오늘장 특징주는요? 오늘 이제 특징 종목으로는 일단 세 종목을 좀 잡아왔는데요. 롯데 하이마트 그리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디오 이 세 종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롯데 하이마트가 유일하게 이제 코스피 쪽 종목인데요. 유통 쪽에 해당이 되는 종목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일단은 1분기 실적도 괜찮은 실적을 좀 발표를 했고 2분기 때 더 좋아지는 이러한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분기 때 뭐 에어컨 수요라든가 혼수 이러한 수요들 증가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분기보다도 2분기 때 더 실적이 기대가 되는 이러한 부분으로 상당히 좀 시장 대비해서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는 상당히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지만 신고가 52주 신고가 패턴을 좀 보여주면서 2.6% 정도 상승 마무리가 됐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오늘 뭐 거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강하게 유입이 됐는데요. 이런 수급의 주체를 좀 확인을 해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외인과 기관이 상당한 매수를 해줬죠. 시장에서 지금 외인 기관이 오늘 다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사는 종목들, 연기금의 매수도 좀 돋보이고 있죠. 결국에 이제 우리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에 대한 어떤 뭐 금리나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들이 너무 우리가 예측을 하고 전망을 하고 사실 이런 부분은 중요하지만 그 부분은 직접 우리가 주가와 상관지어서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건 역시 이제 수급적이라는 부분. 금리를 인하해서 주가가 오른다. 이 부분이 아닌 거죠. 금리를 인하해서 유동성이 공급이 돼서 주가가 오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수급적인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메인 기관이 강하게 매수를 하는 종목들, 이 종목들 여전히 좀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러한 신고가 패턴의 종목들, 정고점을 이러한 부분을 돌파되는 흐름이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 여전히 우리가 이제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좀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도 뭐 내일장에서 월요일장에서 약간의 음봉이 형성이 될 때 충분히 뭐 트레이딩도 가능한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목표가 한 9만 원 정도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인데요. 코스닥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이제 바로 뭐 사파이어 인곳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사파이어 인곳 쪽에서 1위 업체인데 현재 지금 뭐 서울반도체라든가 이런 주가의 흐름을 보면 LED 쪽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가 산업적인 부분, 성장에 대한 부분을 좀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데 바로 이제 LED 기판용 사파이어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 부분에서 충분히 동종목이 수혜를 좀 볼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코스닥도 좀 약간의 조정을 받았는데 동종목은 한 2.3% 정도 상승을 했고요. 다른 여타의 LED 섹터 종목에 비해서 상승폭이 상당히 좀 덜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종목들
주식 투자를 할 때, 트레이딩을 할 때 종목들의 그런 섹터별의 흐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뭐 서울반도체라든가 루멘스라든가 LG 이노텍이라든가 이런 LED 관련 쪽의 주가의 흐름들을 보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상당히 상승이 아직 좀 움직이지 않은 그러한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그러한 상승 여력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한 4만 원 정도 설정을 하고 월요일장에서 한번 접근도 가능한 그러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보면 이 종목 좀 외인들이 좀 최근에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특징 종목으로 두 번째 종목으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소개를 좀 해드리겠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디오라는 종목인데요. 임플란트, 치과용 장비 생산하는 업체죠. 사실상 1위 업체는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인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제 많이 오른 상태에서 약간 조정을 받고 이러한 구간에 들어간 상태죠. 근데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에 반해서 이제 크게 오른 면이 없는 그러한 기업인데 앞으로 성장성이 충분히 있는 기업이죠. 중국에서도 지금 현재 NS가 오스템 임플란트 1위고요. 2위가 이제 일본 기업이 차지를 하고 있고 동사가 3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2위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때 이제 3월 12일 날이었죠. 이때 상한가를 갔었는데 올해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한가가 갔습니다. 어떤 재료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갔던 종목입니다. 올해 실적적인 성장 부분과 향후에 그 마켓셰어에서의 어떤 성장 부분에서도 조금 더 기대가 되고 있고, 향후에 지금 소득 수준의 향상 부분으로 해서 수요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목표가 14,000원 1차적으로 설정을 하시고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 롯데하이마트,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디오 세 종목을 특징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종목 오늘장 특징주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김영근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고의 전문가인 R&B 인베스트먼트의 조준성 이사와 이명수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다이렉트 전략 어떤 것들인지 보겠습니다.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입니다. 네, 먼저 조준성 이사께서는 추세선 상단 1980포인트 저항대를 말했습니다. 순환 매매 전략과 함께 종목은 농심을 꼽았고요. 이명수 전문가께서는 실적 개선주에 집중하자, 업종별로 실적주 우선 대응, 하여튼 실적을 최우선으로 지금 여기시는 듯합니다. 종목은 SKC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먼저 추세선 상단 1980포인트 저항대를 말씀을 하신 조준성 이사님의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확실하게 제가 4월달에 얘기했던 기업을 확실하게 메꿨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종가로 메꾸고 오늘 비록 자빠졌지만, 자,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어요. 2차 반등이라고 그랬지, 이게 추세 전환이다, 금리 인하로 해가지고 떠들고 있으면은 아예 또 그 상반기 장세를 잘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프로 잠깐 보시겠는데 딱 잘라가지고 말씀드렸죠. 여기 노란선 표시된 거 봄날이라 노랗겠는데 이 노란선 요 갭은 분명히 메꾼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번 주 메꿨고 대신에 요 상단에 있어가지고 까만 선을 제가 그때 지난주 금요일날 그려주면서 요게 상당한 저항선이 될 거다. 왜? 앞에 올해 1월 달에 2042 만들고 3월 달에 또 두드러 맞고 그러면서 4월 달에도 이렇게 음봉이 나왔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낮아지고 하면서 반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2차 반등이지 이게 추세를 전환하고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략에 써가지고는 1900선에서 1980선까지 연장파도 살짝 더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갭은 메꾸더라도 연장파도 나오면서 코덱스 레버리지 기준에 가지고 11,100원에서 12,100원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매매하는 전략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또 먹혀 들어갔죠. 그 정도. 지수 관련해가지고는 그 정도 한 게임이 또 끝난 거죠.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는 약간 좀 혼조 양상이 들어가는 거죠. 1950선 기준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20, 30포인트 감안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번 주에 생각해야 될 게 어제 선물을 많이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금리나 발표되면서 외국인 순매도 돌아가다가 그 몇백은 매도 돌아가다가 갑자기 그냥 순매수 기조 들어오고 선물을 그냥 확 돌려놨는데 오늘 다시 재매도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엔달러가 이제 100엔을 돌파하면서 110엔까지 열어나오는 추세라고 말씀드려도 달러 강세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100엔을 가지고 이제 선물 쪽에 이제 매도 치려는 공매도 세력 쪽이나 매도 쪽 하방 쪽을 생각하는 공격적인 거는 이런 걸 기사를 많이 써 계속 이슈화 시키겠죠. 그러면서 하락적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특히 뱅가드 펀드가 이제 한 3조 정도 있는데 요놈아들이 이제 전략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다음 달 6월 달 선물 옵션 만기 6월 말까지 이제 뱅가드 청산이 다 해야 될 거고 근데 6월 달 그 선물 옵션 만기 해가지고 조 단위 수량을 갖고 옛날 2년 전에 도이치뱅크가 한 1조 옵션 만기 때 한번 난리 친 적이 있어요. 10분 남겨놓고요. 네. 그래가지고 자무사 몇 개 자빠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아주 다음 달 선물 옵션 만기 때는 아주 좀 약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 초기 증상으로 이제 오늘 같은 데 13,000계약을 이제 매도를 쳐가지고 다시 누적을 3만 개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쪽보다는 하방 쪽으로 또 주식을 매도하는 쪽은 가격 방어를 좀 하는 거죠. 선물 매도 쳐놓고 주식 때는 전형적인 이게 해지죠, 이게. 일부러 공격적으로 선물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팔기 위해서 선물을 매도 쳐가지고 같이 똔똔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이제 방어를 하는 건데 전형적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계속해서 추세가 3분기 지나가지고는 외국인 선물 포지션이 매도 우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매도 쪽으로 포지션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게 되면은 어제 순매수 한 돈 천억 들어온 거 빼고는 계속해서 연일 그냥 매도가 나오는 거죠. 수급에 있어서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까지는 지수가 1980을 가든 안 가든 간에 내려가든 올라가든 간에 수남의 양상은 잘 돌아갈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건설주 같은 경우도 GS건설 기준해가지고 3만원에서 33,000원 10% 났죠. 삼성 엔지니어링 더 올라오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저점 대비해가 10% 이상의 수익이 나면서 수남의 양상 이번 주로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양상이 있어가지고 다음 주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이번 주는 2차 반등했지만 다음 주는 굉장히 어려운 장세. 왜냐하면 한번 찍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가지고 글로벌 시장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해외 차트 보시게 되면 다우존스 차트인데 다우존스 차트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근데 4월 달에 이 선이 이제 고점이 14,800인데 이번에 고점을 이번 주에 뚫었습니다. 고점 뚫었다 갖고 이 14,500에서 시작한 게 15,000 넘어가서 15,500까지 스트레이트로 간다?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기대감보다는 또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었다 가지 않을까. 대신에 그게 5일선을 기준해가지고 쉴 건지 아니면은 좀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21선까지 또 아름다운 조정을 할지. 조정이 있는 거죠. 하락 추세가 아니죠. 이런 걸 생각했죠. 근데 이게 그동안에 14,500에서 2, 3주간 올라온 폭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을 해야 되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죠. 독일 지수 보시겠습니다. 독일 지수도 종고점을 돌파했는데, 저점 7,200에서 8,200까지 해가지고 1,000포인트 올랐어요. 상당히 부담되는 이제 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엔달러는 추세라는 거를 항상 잘 보십시오. 100엔을 돌파했는데 일봉상 보시게 되면은
5일선을 타고 가듯 하면서 21선을 약간 집중하는데 항상 월봉을 잘 보죠. 추세로 봐서는 월봉 보십시오. 계속 양봉입니다. 양봉. 이게 언제 꺾일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110엔도 그냥 감히 얘기하고 아직까지도 그냥 일본 증시가 오늘 또 급하게 올라가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얘네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저항선 때가 이제 약간 들어오는 거죠. 월봉상 보게 되면은. 100에는 이제 만들었는데 정착을 시킬 건지 여기서 지그재그 파동이 나오는데 강세 기조로 계속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거기에 있어가지고 선물 매도 세력들 장난을 또 많이 칠 거고, 현대차 두드러 패고, 뭐 관련해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잠깐 보겠는데, 일본 니케이 지수 보시면은 많이 올라왔죠. 9,000에서 15,000 올라왔는데, 월봉으로 접근하시게 되면은 왕년에 4만 포인트 가까이 갔던 겁니다. 작년 2007년도 니먼 사태 나가지고 2010년도 우리나라 2,000포인트 올라갈 때도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간 지수였어, 이게. 일본 니케이가. 그렇기 때문에 공부 50등 한 애가 지금 40등, 30등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공부 10등 하던 애가 막 9등, 8등, 7등 하려고 하는데 힘든 거죠. 지금 50등 한 애가 지금 40등, 30등 하기 때문에 얘네 그 폭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일본이 올라가면서 부담이 되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엔달러를 이용한 또 상승폭에 대한 저항선대를 놓고 부담을 내는 양상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올라갔던 점 이번 주에 많이 신고가를 갱신한다거나 저점 대비해가지고 낙폭가대로 해가지고 기대감으로 화학주나 건설주는 올라오면 저는 공매도 개념으로 가지 이쪽을 추세로 이제 바닥을 다졌을 거다. 기대감으로 가면 안 됩니다. 금리 인하를 왜 했습니까? 경기가 안 좋아질 거고 살리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한은에서도 경기가 안 좋아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거지 금리 인하로 해가지고 경기가 좋아질 거다. 기대감은 다음 달에 또 가봐야 돼요. 다음 분기에 또. 제가 작년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 기대감이라고 해가지고 실적이 호전될지는 올해 1분기든 2분 뚜껑을 따봐야 된다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따보니까 안 되는 거죠. 지수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경기 같은 경우는 자꾸 하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번 주는 괜찮았지만 다음 주는 더 어려운 장세고 저점 대비해서 올라온 종목도 이런 거 추격 매수보다는 약간 좀 방어적인 자세가 가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좀 쉽지 않은 개념인데도 아주 쉽게 이해가 잘 됐습니다. 다음은 이명시 전문가님 실적 개선주에 집중하자고요. 네, 그 미국 증시가 최근에 연속해서 네. 좋은 흐름이 이어가고 있지만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되고 있죠. 상승폭도 그렇고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의 그러한 그 흐름을 보면은 약간의 그 동행성도 있고요. 차이점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를 이끄는 것은 자본재 섹터,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주들이 미국 증시를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미국 그 증시의 존슨앤존스 주가 차트를 보면은 한 2002년도부터 최근까지 10년간의 그런 박스권을 최근에서야 그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매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주택 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홈디포 주택 관련 회사의 경우 2008년도죠. 이 당시에 주가가 40불, 45불이었는데 지금은 주택 경기 활성화와 함께 75불까지 역사적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눈여겨볼 것이 그 쉐브론 텍사코입니다. 에너지 기업들이 그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고요. 대부분 미국 그 증시를 이끄는 것도 미국 그 정책과 관련된 이러한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반면에 제너럴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2008년도에 주가가 40불이었는데 현재 25불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그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그 기업들의 주가는 상당히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격차가 크게 차별화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에너지 관련주인 그 LNG 이쪽 부분에 있어서도 샘프라 에너지라는 기업이 최근 들어서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국내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소비재 섹터, 유통 관련주 홈쇼핑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역시 이쪽 그 나스닥 시장도 스타벅스가 현재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나스닥 시장도 IT 섹터에서 구글이라든가 IBM을 제외하고는
전통적인 뭐 강자인 MS라든가 인텔 같은 경우 현재 모바일에 적응하지 못해서 지금 뭐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일 금리 인하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경기 부양 정책이 펼쳐지고 있지만은 그것은 뭐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데 멍석은 깔아놨는데 여기에 기업들이 잘 적응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주가가 희비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구조정이 잘 된 기업들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종목군에 압축할 필요가 있겠고요. 금일 상당히 의외로 큰 폭의 주가 하락이 나타나가지고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전일 옵션 만기일이라는 그러한 특정 이벤트가 있었고 깜짝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죠. 예상치 못했던 뭐 어느 정도의 그러한 금리 인하 단행이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벤트성으로 전일 크게 올랐다가 금일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수년 전서부터 의견이 제시됐던 거죠. 금융통화위원회 그러한 중요한 금리 인하 결정 날짜를 옵션 만기일이 아닌 다른 날짜로 이동하든가 아니면은 옵션 만기일을 한 주 땡기든가 전일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만 좋은 장세 하루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 뭐 만계약을 매수했다가 금일 12,000계약을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점은 좀 뭐 짚고 넘어가야겠고요. 중요한 것은 현재 국내 사정을 보면은 중견기업들이 계속해서 유동성에 시달리면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시차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가계부채를 연착륙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내수 소비가 의외로 부진하고 있죠. 현재 내수 일부 관련주 저가 상품을 뭐 판매하는 홈쇼핑이라든가 기타 관련주 의견 크게 상승을 했지만 롯데홈쇼핑이 금일 직격탄을 맞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경우는 해외에서 계속해서 수주 모멘텀이 나타나야지만 어느 정도 국내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다음은 종목 선정법입니다. 순환매매 전략을 제시하시네요.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여유 있게 보셔야 되고 뭐 먹어야겠다 이런 개념 보시면 안 되고 좀 출렁출렁 하는 거를 좀 차분하게 보시는 게 좋고 좀 안전한 가격대 들어갔을 때 좀 약간 메리트가 있다 한 거는 이제 분할 매수 전략 들어가야 되지 딱딱 찍어서 들어가기는 힘듭니다.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대충 수익률을 어느 정도 맞춰놓고 다음 주 여유 있게 그냥 뭐 저녁에 뭐 편하게 술 한잔 먹는다 그냥 이렇게 가셔야지 또 눈 빨개져가지고 뭐 1980 돌파하네 이제 금리 해가지고 이렇게 미국이 올라가네 이렇게 가는 것보다 다음 주는 이제 디커플링 게 많이 나올 겁니다. 이번 주는 커플링이었죠. 나름대로 박차고 들어왔어요. 근데 디커플링인데 종목에 있어서 살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바닥 찍고 올라오고 예를 들어가지고 현대차 먼저 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N달러가 문제가 아니라 월봉 보시게 되면은 이게 차트인데 2012년부터 안 된다고 딱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012년대 N달러는 80엔이야 80엔. 그래도 안 된다고 먼저 싹 보여줬어요. 삼성전자는 다르죠. 이게 올라가는 종목. 이거 계속 음봉입니다. 5개월 선을 뚫고 나가지고 이게 뒤집어가지고 이런 양상으로 돼야겠죠. 차트 뒤집어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이렇게 가야지 이제 접근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지고 하는 게 롯데케미칼이죠. 요거는 이제 보시게 되면 느낌 어떻습니까? 반등 가겠구나. 이렇게 좀 이제 바닥 다졌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이걸 다시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면은 두드러 맞고 올라오면 두드러 맞더라도 나폭이 크면은 저점에서 해가지고 또 올라오는 그 맛은 있죠. 이번에 또 예를 들어서 이제 18만 5천 원 이하 18만 원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18만 원 초반 들어오면은 뭐 19만 원 때린다 생각하고 요런 게임을 살짝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안 들어오면 말겠다. 왜? 이번 주에 먹었으니까. 또 예를 들어가지고 고려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그냥 실적 악화로 해가지고 아주 크게 박살났죠. 고점 대비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50만 원 초반 해가지고 6개월 만에 그냥 25만 원까지 박살을 낸 주식이죠. 그러면서 요 고려한 특성이 그냥 쭉쭉 갈 때는 파장이 길죠. 파동이. 길게 갑니다. 장파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이번에 어제 35만 7천 원 찍었죠. 고점 대비해가지고 적어도 7% 이상 10% 정도 들어오면 분할 매수 들어가지고 다시 35만 원 때린다든지 요런 위험한 매매가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제가 지난주에 출제 LG U 플러스 요런 종목들은 박스권 해가지고 이따 다시 설명드리는데 박스권 해가지고 해야 된다든지 이런 매매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가지고 종목들의 어떤 그 안정된 가격대, 다시 쌍바닥 들어오는 가격대까지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한다든지 전에 추천했던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하단 들어온 거. 특히 근데 이번처럼 남양유업이나 식품제사 가지고 남양유업이라든지 해가지고 유통 마진을 건드는 쪽이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기업 분석을 다시 해봐야 돼요. 기존에 어거지로 밀어낸 거 상당히 그 기업 쪽에서는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바꾸겠다는 거는 기업에 타격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악재 나오는 이제 기업 기업 영업에 굉장히 악재가 나오는 것들은 기업을 다시 봐야 됩니다. 포트폴리오 뺀다든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본다, 접근을 한다. 이런 조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업종별 실적주를 우선적으로 대응하자고 하는 이명식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네, 그 최근 들어서 시속 게임이 반복되고 있죠.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면은 전통적인 뭐 통신이라든가 내수주, 중소형주가 조정을 받고 있고요. 특히 코스닥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금일처럼 뭐 동시적으로 뭐 조정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뭐 모처럼 만에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중요한 것은 통신주든 경기 방어주든 내수주든 소형주도 간에 경기 민감주도 간에 하반기 경기가 그 살아남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나타난 종목군들의 경우는 섹터별 업종 불문하고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이번에 그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업황 개선이 확인된 섹터가 통신이고요. 하반기에는 그 조선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물어있고 있죠. 특히 그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 코스닥 시장의 일부 기자재 업체들의 경우에도 상당히 주가 흐름이 양호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겠고요. 금일 실적 발표에서 락앤락하고 그 한국전력은 뭐 흑자 전환, 영업이익도 뭐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망치에 비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을 발표했기 때문에 급락이 나타났고요. 반면에 그 과일 경쟁으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화장품 섹터의 경우에는 현재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단은 뭐 경계를 해야겠고요. 코스닥 시장은 뭐 서울반도체라든가 KT뮤직, KH바테 새로운 그 종목군들이 순환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좀 뭐 다각도로 시장에 대응할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조준성 이사께서는 농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워낙 뭐 엔전이 뭐니 뭐 이런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믿을 거는 먹거리 또 우리 시장 안에서 좀 뭔가 좀 해보는 그런 뭐 통신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런 종목을 오늘 골라오셨습니다. 네, 농심 보시게 되면 우상향으로 이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어렵고 서민 생활이 어려울수록 라면은 잘 먹죠. 그리고 요즘에 짜파구리인가? 짜파게티하고 너구리하고 섞어놓은 게 있어요. 아주 뭐 요것도 나름대로 또 신라면에서 자꾸 제품을 개발하고 뭐 그 기업적으로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요거 같은 경우는 전에 빙그레 오뚜기 뭐 동원산업 얘기하면서 요거는 의외로 그냥 시세를 내다가 그냥 계속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고점 대비도 낙폭이 큰 종목 하는데 특별히 이제 얘가 되는 거겠죠. 요거 같은 차트 보시게 되면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36만 원에서 제가 요 박스권을 길게 잡아봤습니다. 36만 원에서 지금 31만 오늘 2천 원까지 들어왔는데 일단 31만 5천 원과 요 30만 원 사이를 매수 가격대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밑으로 내려가도 미했습니다. 손절미 없이.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 가격대 해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적어도 33만 원 이상은 회복하는 그런 기미를 보여줄 겁니다. 아직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음봉이 커요.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항상 월봉 보시게 되면은 근데 5개월짜리 월봉 평균을 보시게 되면 30만 6천 원이에요. 이게 깨지 않는 한 이게 항상 반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봉으로 봐가지고 이걸 타고 계속 그냥 저항선 맞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31만 원 선이나 이런 선에서는 늘어져가지고 해가지고 33만 원 반등은 들어간다. 뭐 34, 5만 원까지는 좀 약간 기대하기 힘들다더라도 저가 매수의 어떤 제가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잽을 날린다는 식으로 그냥 낮은 가격 들어오면 사가지고 간단하게 먹고 나온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LG 유포스랑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단타 매매 한번 해보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SKC 말씀하실 이명식 전문가입니다. 네, 그 SKC의 경우에는 뭐 1분기 그 실적 선방했고요. 본격적으로 2분기 화학, 그 다음에 필름 부분이 성수기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필름 부분에서 뭐 한 1, 20%대 상승 흐름, 매출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쪽으로 반도체 공정과 관련된 소재 부분에 그러한 그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태양광 그 에바 필름 수요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일단 지원을 하고 있고 남동발전에서 일본 그 태양광 그
진출하면서 이쪽 관련해서 일단 뭐 시장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번에 그 유럽에서 중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을 한 67%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체 그 태양광 시장이 뭐 한 33기가 정도 되는데 공급은 뭐 31기가에서 2기가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공급 과잉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SKC의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SKC의 그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이러한 종목 패턴들이 많습니다. 2011년도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바닥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한 1, 2년 동안의 그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이탈하면서 최근에 신저점 52주 신저가, 역사적 신저가가 나타나는 종목들도 속출하고 있는데 이렇게 2분기 실적이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종목군들의 경우는 저점에서 빠르게 기간 수급이 개선되면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C 경우에는 일단 36,500원대 이하에서 36,000원대 전후에서 이제 그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하시고요. 다만 시장의 그 변동성을 고려하여 34,000원대를 이탈할 시에는 일단 매수 시점을 늦추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이번에 상승 사이클의 경우에는 4만 원대를 향해서 기술적 반등이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다수 실적 펀더멘탈이 개선된 종목군들의 경우 급락이 나타났던 부분까지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뭐 4만 원대 무난한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다음은 지난 추천 종목의 AS입니다. 먼저 조이사님의 LG U 플러스 목표가 도달했는데요. 네. 일단 이런 종목들은 간신 종목의 지수를 떠나가지고 이런 좀 간신 종목 놓고 잘 보고 계시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월요일날 살짝 들어와가지고 그 폭이 크다겠죠. 처음에 SK 하이닉스 하신 분들은 차바이오 매매하시고 차바이오 매매하실 분들은 LG U 플러스 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종목에 있어가 11,000원 제가 요 그래프로 3개를 그려봤는데 5일선이 안 깨졌기 때문에 11,500원, 11,250원까지 들어왔지 5일선 깨지게 되면 1,500원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이거 또 12,500원 오늘 찍었죠. 상당히 고점 또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 보게 되면은 그래도 5조밖에 안 돼요. 올해 영업이익 대체적으로 5천억 이상 생각합니다. 그러면 퍼 똔똔하고 10 정도밖에 안 돼요. 5천억, 6천억, 7천억 가게 되면 요것도 6천억까지 6조 정도 생각하게 되면은 13,000, 4천도 가는데 시장 분위기에 있어가지고 갈장을 좀 봐야겠지만 그래도 이런 끼가 있고 가능성 있는 종목 쪽으로 해야 되겠죠. 대신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마찬가지로 단기 매매 하실 분들은 아래 하단 쪽을 좀 더 아래쪽 더 내려가지고 매매를 해야겠죠. 5일선이 깨져가지고 이제 이격 조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유념하셔가지고 항상 가격적으로 저점 들어오면 차바이오 매매하셔서 잘 하실 거예요. 그걸 잘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다음 미래에셋증권 상승세 이어가는데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뭐 45,000원 이탈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유효하고요. 저가 매수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55,000원대를 향한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 들어봤습니다. 조준성, 임영식 두 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5월 10일 금요일 장입니다. 한 주 마감했는데 좀 혹독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한번 좀 반등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뵙죠.